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다들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제 영상 댓글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또 그에 맞는 성과를 줄 수 있었던 하나의 시장이었던 만큼 조금은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상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주 초에는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였었던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부터죠. 수, 목, 금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72,300원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하이닉스는 수요일까지 상승이 나왔다면 목요일과 금요일 이때 다시 한번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얼어붙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갭을 띄우고 시작했을 때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한번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금요일날 주가를 보시면 장중한 때 최저점은 11만 3천원, 무려 4%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당시 종가가 11만 1,500원, 이번 주 금요일날 최저점이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하고 비슷한 가격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갭을 메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이 400조 원 이상 되는 이런 대기업이 월요일날 약 3% 이상의 갭을 띄우고 시작했던 만큼 충분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발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업황 자체가 충분히 과거하고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는 변함이 없고, 또 수급을 볼게요. 자,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 초에 매수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매도 물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시면 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목요일만 제외하고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날도 매도 규모를 보시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 차트의 흐름도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더 갭을 메울지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는 그 뒤에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제 영상 댓글을 간헐적으로 보더라도 매도 시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매도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시장의 이목이 특정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그쪽으로 몰렸을 때,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했고,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익을 실현하겠다, 즉 한마디로 단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거든요. 2차원제 소재기업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종목을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주가를 길게 늘어서 본다면 계속해서 상승만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작년 9월달부터 올해 5월달까지 그 사이에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 변동성을 보면 작년 9월달과 10월달에는 마이너스 37%, 그리고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마이너스 35%, 이렇게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NFT, 메타버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구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내가 보유한 종목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구간에서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홀딩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이런 구간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고 또 나는 정말 1년, 2년 그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괴롭다. 또 성격상 그렇게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과 재료,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단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에 가까운 단기 투자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을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내가 6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내 목표 수익률이 10%였다. 그래서 66,000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후에 상승했던 이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주가를 조금 앞으로 가면 이때 한번 굉장히 큰 장대 형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11만 2,1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또다시 12%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때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66,000원에 매도했던 분, 그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강한 상승에 매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또다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매도했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 시점을 잡았고 그 뒤에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건 뭐 급락이 나왔건 솔직히 그 뒷일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걸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었을 때는 저는 그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반대로 급락이 나왔던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급락이 나서 좋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시점을 잡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파고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한다든지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이 11선과 맞닿았을 때 그때 매도하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령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11선을 터치해서 매도하게 되었다. 과연 그때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전날 팔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어떤 매도 방법이 되었던 간에 항상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주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수급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였다면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중소형주를 보유했다. 그런 경우라면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업종별로 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주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한 종목만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유했었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이 속해 있는 다른 종목들도 보시고 업종 전체의 주가 흐름이 꺾이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본다면 조금은 큰 흐름 안에서 더 좋은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조금은 짧은 관점, 단기 투자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나의 대응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라리 투자하지 말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매수한 뒤에 마이너스 2%, 5%, 10%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응 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한없이 물타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내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응 계획을 세우자.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가격인 12만 7,400원에 매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대 다시 이 박스권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필히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몇 %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종목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저도 당황스럽고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언제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것인지 그건 필히 세우시고요. 또 항상 모든 종목에 매수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전부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 계획을 세우신다면 제가 수익까지는 장담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도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영상이 항상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다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